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올 초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이제 부동산 전망, 뭐 작년 말에도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죠. 대충 상고하적,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뭐 작년 말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르다가 하반기쯤 가면 이 부동산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일 거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당장 그렇죠. 지금 뭐 3기 신도시를 위주로 한 이런 사전 청약이라든지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 그렇죠. 한참 올라가던 게 꺾일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반기에 어느 정도 꺾일 거라고 했던 많은 그런 부동산 뭐 그런 어떤 조사기관, 연구기관 쪽에서 오히려 지금 나오는 뭐 전망을 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상고하저가 아니라 상고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하반기에도 엄청나게 오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 한 해 상반기, 하반기 다 오른 게 그러면 내년 간다고 멈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상반기에도 오르고 하반기에도 오른 이 오름세가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 갈 거다. 그래서 내년 부동산 시장이 더 두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사전 청약에서도 보셨지만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사실 이런 공공 어떤 분양에서 240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거는 뭐 정말 사상 최초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좀 잡겠다라고 했던 이런 사전 청약 같은 것들이 오히려 부동산 열기를 더 부추기는, 더 뜨겁게 하는 뭐 이런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올 상반기 그리고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또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것만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 중에 뭐 이야기하는 것 중에 궁금한 내용들이라든지 세미나 안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죠.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서울 부동산 그렇죠. 지금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렇지만 내년이 더 두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자, 일단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가 계속 그렇죠. 고점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 꼭대기다. 그렇죠.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장이 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추격 매수에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뭐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계속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은 그렇죠.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럼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런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 살 때야. 뭐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한다라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자, 결국은 이런 어떤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바로 그렇죠. 매수죠, 매수. 이런 매수 심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이제 매수 심리가 살아난다. 사야 되겠다. 이러면 부동산을 우리가 활황이다. 그렇죠. 불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 매수 심리가 꺾이는 거 있잖아요. 아니야. 지금은 살 때가 아니야. 자, 이렇게 뭐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안정적으로 갈 텐데 지금은 정부가 이렇게 계속 고점 경고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활활 타오르고 있는, 특히나 이제 매수 쪽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게 그렇죠. 이제 매매 수급 지수라는 건데 자,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경기나 인천, 뭐 실제 지금 지방 광역시 또 뭐 지방까지 사실 다 그래요. 지금 뭐 외지 매입 비율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쨌든 수도권만 따로 떼어서 보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쪽에 매매 수급 지수가 무려 맞습니다. 거의 111.6이라고 하는, 그리고 주간 상승률만 보더라도 거의 0.36%,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정말 역대 최고치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고를 하든 말든 사야 되겠다.
지금이 아니면 못 사겠다. 이런 심리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매매 시장도 지금 이렇게 뜨겁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더 우려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전세 시장이죠. 자, 일단 전세가가 상승한다. 이러면 시장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전세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전세가가 뭐 몇 천만 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1억, 2억 많게는 내가 살고 있던 거보다 새로운 거 같은 경우에는 뭐 3억짜리가 6억이 되고 5억짜리가 10억이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히려 그냥 매수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3, 4억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저가 시장 쪽으로 많이 몰려가기 때문에 또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전세가 상승이라는 게 결국은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렇죠. 투자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 10억짜리 만약에 이제 집이 있는데 과거에는 전세가가 5억이었어요. 그러면 뭐 사실은 내가 이 집을 전세 안고 산다 그러면 5억이라는 현금이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이게 전세가율이 70%에서 8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내 돈이 2, 3억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결국 이 전세 시장이 뜨거워진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뭐 7, 8월 사실 이게 뭐 이사철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오히려 가을 이사철은 훨씬 더 뜨거울 거다. 자, 지금 그런데 이것이 서울, 경기, 인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지금 뭐 한 0.2%까지 확대했던 게 지금 0.22%까지 더 확대가 지금 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약 한 0.15%까지 됐던 게 0.16%까지 상승폭 자체도 계속 커져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그렇죠. 전세값이 올라가는 게 집값을 계속 자극을 해서 계속 상승을 하는, 결국 전세도 올라가고 매매도 올라가는 이런 동반 상승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결국 또 요즘 이것도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서울 쪽에서 수도권 쪽으로 또 뭐 수도권에서 지방 광역 쪽으로 이런 키 맞추기.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싼 곳,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 가다 보니까 예전에 과거에는 좀 안정돼 있었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렇죠. 위쪽을 바라보면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전국이 들썩들썩하는 이런 상황들이 또 키 맞추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과 키 맞추기 이 두 개가 지금 그렇죠. 계속 상승의 어떤 뭐 그 바퀴가 되고 있어서 이것이 멈추지 않는 한 내년 시장에도 계속 좀 자극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과 하저가 아니라 이제는 상과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오르고 하반기에 오르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자,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죠. 처음에 올해 상과 하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건 바로 저 8사 공급 대책이 1년 정도 있으면 제대로 가동을 하겠지라는 공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5만 가구 재건축 하겠다. 자, 그렇죠. 실제로는 한 1,580가구 정도만 지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것도 지금 뭐 거의 대단지는 없고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들만 지금 이러고 있다 보니까, 아니 8사 공급 대책에서 뭐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뭐 5만 가구를 또 이렇게 32만 가구도 지금 좀 오리무중이거든요. 지금 뭐 대부분 공급하기로 했던 뭐 태능이라든지 뭐 지금 문제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은 공급으로 좀 잡겠다고 했던 것들이 그것이 실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 부분인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많이 좀 향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2030 세대나 30세대, 40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내가 조금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어떤 높아진 주거 욕구를 정부는 지금 공급 쪽에서 계속 임대주택을 뭐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외곽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 안쪽에 양호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원하는 이런 욕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급의 미스매치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또 당장 들어가서 살 집이 지금 없는 데다가
자, 분양기에 자 이번에도 그렇죠. 지금 뭐 사전 청약으로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뭐 결국은 뭐 한 4천 가구 사전 청약하는데 한 4만 명 몰렸으니까 야 이게 뭐 기회가 있느냐. 뭐 거기에다가 계양 같은 경우에는 최고 240대 1까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뭐 3기 신도시 이것도 아닌가 봐. 나 체라가 안 오나 봐.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바심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결국 서울부동산 내년이 더 두려운 이유. 자 지금 매물이 있어야 돼요. 매물이 지금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정부가 또 양도세에 있어서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면서 뭐 내년까지 팔아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방법이 계속 먹히지 않았거든요. 자 결국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버티거나 결국 증여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의 증여를 갖고 지금 송파 쪽 같은 경우는 올해 엄청난 증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또 나오기만 하면 급 소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예를 좀 볼 수 있는 게 잠실 이제 엘스의 이야기입니다. 한 5,678가구대 5,000가구가 넘는 그 한 단지에서 한 달 매매 거래 건수가 달랑 그것도 대형 면적에 한 건밖에 없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대표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서울의 상반기 거래량 자체가 7만 2천 건으로 완전히 뚝 떨어지면서 작년보다 약 한 18%, 20%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결국 지금 이런저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자, 공급은 공급대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올해 안에. 자, 그렇다면 이것이 내년에 또 해결되냐? 그러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이 더 두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뭐 시장의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남길지 이런 개인적인 궁금증들 또 개인적인 투자 전략 이거는 세미나에서 제가 뭐 이렇게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부동산 특히나 서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서울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제가 매주 딱 한 번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소수 인원만 가지고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세미나가 꼭 필요하다.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짜는 게 꼭 필요하다. 내가 이런 궁금증들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신청하시니까 꼭 예약 전화 하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좀 그 투자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정말 서울 쪽 부동산 뭐 엄청나죠. 엄청난데 특히나 뭐 가장 지금 진앙지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뭐 반포 쪽이 되겠습니다. 사실 야, 이거 뭐 30평 아파트가 39억 8천, 40억이 넘어가고 뭐 20평 아파트가 20억이 넘어가는 게 지금 이제 반포 쪽 이야기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그 반포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아파트 쪽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반포에 그렇지만 아직 투자 기회가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반포 같은 요런 지역을 투자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이런 거죠. 지금 뭐 며칠 전에 그렇죠. 그 작년 그 인구 총조사가 나왔어요. 지금 1인 가구가 31.7%예요. 야, 32%라고 보고 자 2인 가구가 28%. 아니 32% 28% 그냥 덧셈 간단하게 해보면 맞습니다. 지금 1, 2인 가구가요 60%예요. 60%. 야,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것도 이게 전국 평균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32%, 28% 이제는 정말 10가구 중에 그냥 뭐 6가구가 1, 2인 가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런 1, 2인 가구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자 그럼 강남권에 그렇죠. 강남권에 직장 뭐 고소득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그렇지만 강남권에 있는 고소득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1, 2인 가구인 경우에
강남 특히나 반포에 아파트를 구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넘사벽이에요. 뭐 정말 20억, 30억, 40억 얘기잖아요. 그래서 1,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체주택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만이 아니라 이런 대체주택, 우리가 뭐 이제 보통 다세대 주택이다 빌라다 하는 바로 그거죠. 자 대체주택인 경우에도 이왕이면 이제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모으셔야 됩니다. 아파트하고 똑같이. 왜냐하면 이제는 주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한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또 하나를 갖고 있는다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좀 모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포 쪽에서도 어디로 가야 되냐? 맞습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고속터미널역 쪽으로 가야 되겠죠. 뭐 여기 지금 아쿠르 리버파크가 바로 앞에 있죠. 여기에다가 레미안 원밸리라든지 그렇죠. 지금 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지어질 또 반포 중 1단지 뭐 반포 쪽 재건축도 엄청나게 활발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뭐 3호선 타고 가면 압구정 쪽으로 그냥 쭉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7호선 타면 청담으로 쭉 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9호선 타고 가면 봉은사역으로 가는데 여기가 바로 삼성역과 봉은사역 이 사이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 지하도시가 생기면서 GTX A 노선하고 GTX C 노선이 생기고 또 코엑스 바로 건너편에는 맞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105층에 569m. 뭐 현대자동차 그룹, 뭐 기아자동차 그룹, 현대모비스 그룹, 현대자동차 관련된 모든 그런 그룹 뭐 본사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 세계 최대 모터쇼를 하겠다는 컨벤션 센터라든지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라든지 이걸 국제기류 복합지구라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곳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강남역하고 교대역 사이에 맞습니다. 서초대로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또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그렇죠. 뭐 지금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롱 부지라든지 또 하나의 큰 개발 이슈들이 있죠. 또 바로 가운데에 맞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까지 다 추진이 된다면 야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렇죠. 바로 이런 고속터미널역에서 지금 이쪽은 다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대체주택, 다세대 주택, 빌라 쪽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설해마을이라는 곳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이 설해마을의 입구 그러니까 고속터미널역에서도 걸어서 도보로 한 6분 거리, 5, 6분 거리 정도 되는 바로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79 그렇죠. 야 정말 어마어마하죠. 트리플 역세권이면서 공원 많죠. 뭐 한강공원이라든지 서리풀 공원이라든지 뭐 바로 옆에 신세계백화점 몰세권 그렇죠. 학군 빵빵하죠. 여기에다가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투룸 구조. 아파트 쪽을 선택 못하는 1, 2인 가구를 위한 그런 투룸 구조면서 정말 강남의 어떤 그 빌라는 이 정도 고급스럽구나 할 정도로 프리미엄급 그런 빌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정말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땅. 결국 뭐 빌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대지 지분을 보고 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무려 22.89 그러니까 거의 한 7평 정도의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투자가요 뭐 빌라를 사는 것도 있지만 땅을 뭐 7평 사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액을 말씀드리면 7억 2,800 정도가 되겠는데 자 지금 신축이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어느 정도 검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6,800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6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반포에 그것도 고속터미널역 트리플 역세권에서 도보권에 있는 설해마을 첫 입구에 정말 또 설해마을은 평판도 높은 곳이잖아요.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자 지금 뭐 내가 주택 쪽 이런 소형주택 이런 거 하고 싶지만 지금 내가 주택수가 너무 많아.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상가 쪽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상가를 선택하실 때 당연히 이런 강남대로와 같은 아주 정말 입지가 뛰어난 곳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결국 아파트 뭐 빌라 투자 불가능하다면 상가인데 결국 아파트와 빌라뿐만 아니라 상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강남권에
똘똘한 한 채. 자, 이제는 상가도 그래요. 네, 아파트도 똘똘한 한 채, 빌라도 똘똘한 한 채, 상가도 똘똘한 한 채. 이제는 똘똘한 한 채로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권 상가라고 하더라도 대표성과 희소성 당연히 갖추고 있는 곳이어야 되겠는데요.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신사역 쪽이 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3호선 따라서 반포 쪽하고 압구정 쪽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내년이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이제 신분당선이 개통이 돼요. 자, 그러면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그대로 또 상권이 확대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신사역과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오는 삼성역까지 또 위례 신사선이 개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이쪽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사역은요. 이미 있는 3호선을 가지고 반포 재건축 지역에 엄청난 또 이제 고급 주거지가 들어오고 압구정 쪽에 고급 주거지가 들어오는 이것을 아우르는 또 상권이 되고 그러면서 강남역 쪽에 있는 상권까지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또 삼성역 쪽에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쪽의 상권까지 끌어들이는 자 로데오 상권, 가로수 상권 이미 강남역 상권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중에는 또 그렇죠.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한남 쪽까지도 연결되는 이런 큰 이슈들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라는 거죠. 자, 도보 1분 거리에 있는데 더더구나 신사역과 강남역 이 대로변에 위치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3호선, 신분당선, 위례신사선, 트리플 역사권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리겠고 도보 1분 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야간, 업무, 주거, 평일, 주말 결국은요 상가는요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365일 계속 북적여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그런 복합 상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800평이라는 자 강남 대로변에 이렇게 800평짜리 이런 대형 상권이 들어서는 게 거의 10년 만에 랜드마크로서 자 쌍둥이 빌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쪽에는 어떤 지금 신사역 쪽 아시겠지만 뭐 많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그렇죠. 메디컬 빌딩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도 또 옆에 또 대형 그런 뭐 8, 9억 넘어가는 그런 고급도 주거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성돼 있는 1분 거리의 랜드마크라는 요 부분 꼭 한번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리 그렇죠.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고 아무리 뭐 대표성과 희소성을 갖고 있다. 금액이 맞아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층과 2층 그 상층부를 갖고 대로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지금 2층 기준 했을 때 11억 7천 정도 생각하면 보증금 1억 생각하시고요. 대출 60%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7억 정도 생각하시면 2층 같은 경우엔 3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자, 1층 난 그래도 무조건 1층이다 하시는 분들은 19억 정도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11억 정도 그 대출 생각하시고 2억 정도 보증금 생각하시면 실제 6억 정도를 가지고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면서 그렇죠. 800평 규모의 멀티 컴플렉스 쌍둥이 빌딩에 내가 1층과 2층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정말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또 그만큼 기회도 많은 시장이면서 자 그렇지만 정말 또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음대로 움직이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자, 이런 시장일 때 혼자만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세미나도 오시고 또 상담도 활용하셔서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